1971년 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이제 중국을 거쳐가지고 북한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나라를 거치면서 배운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반대자에 대한 이제 확실한 숙청, 그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우상 숭배. 이건 뭐. 그래서 이제 최고죠. 특히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뻑 갑니다. 그래, 내가 꿈꾸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주체 사상 이제 막 등장하던 이런 시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하고 난 이후에 주체 사상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등장했을 거잖아요. 이거 다 루마니아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막 보급도 하고 김일성 주석과 이제 의형제도 맺어요. 아 진짜요? 네, 소울메이트죠. 부러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한 모습. 그다음에 막 떠받들어주는 모습.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저런 거지.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차우세스크는 다른 사람이 됐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죠.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 루마니아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루마니아, 로마의 땅, 로마의 뭐 이런 이름을 가진 동유럽의 아주 작진 않은 나라 루마니아 이야기를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루마니아에 있어서 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하나를 또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차우세스크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뭐 루마니아 공산당 서기장이기도. 초대 대통령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혼자가 대통령 직위가 유일했었어요. 혼자.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이제 몰락했으니까 공산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은 보통 서기장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의회 쪽으로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보면은. 근데 이 차우세스크,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우리 북쪽이요? 대한민국 북쪽에 있는 북한이죠. 이 북한이 이제 묘하게 이 영향을 준 나라들이 이제 몇 나라들이 있어요. 좋아 보여. 나도 좀 북한 스타일로 좀 해보고 싶어. 김일성처럼 살고 싶어. 이런 나라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예전에 적도기니도 이제 한번 제가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만한 나라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나라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과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주석의 어떤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대통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뭐 김일성 그 이제 호칭에 대해서 보면 이제 북한에서 나온 책들 보면은 뭐 위대한 수령 동지, 뭐 영도자, 뭐 위수동이라고 이제 부르지만 점점 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쭉 길어져요. 뭐 타고난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막 두 줄 세 줄씩 막 이루어지는데 그게 되게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이 차우세스크는 호칭이 되게 길었어요. 정열적이고 총명하며 뭐 매력적인 인격의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가 풀 지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되게 이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 라고 했던. 그 진짜 북한을 좀 따라한 건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아니에요, 북한을 따라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의 역사학자들, 그다음에 좀 루마니아에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과거 공산당에 있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차우세스크 예전엔 약간 이상하지만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북한에 한번 갔다 온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북한을 갔다 왔군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석하고 찍은 사진도 꽤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북한으로 사실 탈출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었던. 영혼의 동반자입니까? 그래서 이 차우세스크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래 맞아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좀 젊으신 분들은 그 누구지? 하실 텐데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희비극? 하여튼 꽤 유명한 독재자죠? 그렇습니다. 1918년에 태어났어요. 1918년 루마니아 남쪽에서 태어났는데 당연히 이제 가족 많은 한 10남매의 일원으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러니까 맨날 두드려 맞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11살에 이제 수도인 부쿠레슈티로 이제 도망갑니다. 뭐 맞는 것보다는 배고픈 게 차라리 낫다. 근데 아마 이제 그 부쿠레슈티에 이제 친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모나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하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1932년에 루마니아 공산당, 당시 루마니아 공산당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됩니다. 입당을 하게 됐는데 이 1932년, 33년 정도면은 이제 나이로 따지면은 몇 살이죠? 14살, 5살? 14살, 5살인데
뭔가 이제 사람을 선동하거나 이런 데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어린 나이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15살 그러면 되게 어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20세기 요 초반만 해도 거의 다 컸죠. 15세, 16세 정도면 자기 앞가림하고 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3년부터 이제 파업을 이제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파업을 주도합니까? 주도자로 몰려가지고 예, 여러 번 가요. 갔다 와서 난 이거 안 할래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야, 넌 열혈 이제 투쟁 동지야라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가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가 이러면서 루마니아 공산당 내부에서는 젊지만 되게 열성적인 친구로 이제 인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 당시에 스탈린, 꽃소련 공산당의 이제 서교장이었던 스탈린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되게 탐복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루마니아 공산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 게오르기 우데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루마니아 공산당을 이끌던 지도자한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젊고 되게 착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서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그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루마니아가 이제 소련의 위성국으로 이제 어떻든 독립이 되고 공산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게오르기 우데지라는 사람이 이제 초대 서기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차우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세 길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46년에 이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결혼도 하게 돼서 엘레나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엘레나라는 이 여성은 이렇게 평가하면 좀 안 되지만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둡니다. 14과목 중에서 9과목의 낙제를 맞고 이제 자퇴를 한 이제 이런 이제 소유자이긴 한데, 다른 일이 할 게 많았나 보죠. 이 당시 이제 루마니아 공산당을 이끌던, 그래서 루마니아의 이제 수장이었던 이제 게오르기 우데지는 꽤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동유럽 공산주의 운동에서 보면은 독보적인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 의심병이 예,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묘하게 그 자기가 젊은 시절부터 데리고 있었던 차우세스크는 믿어요. 이 친구 말은 이제 믿게 되면서 차우세스크가 점점 이제 실권을 이제 장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게오르기 우데지가 이제 사망을 한 이후에 차우세스크가 이제 65년 이제 서기장이 되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65년부터. 그렇죠. 65년부터 89년까지였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 24~25년 정도를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차우세스크 대통령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뭐 이 공산당은 서기장인데 뭐 대통령 그러면 헌법을 바꿨냐? 대통령이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헌법에도, 루마니아 헌법에는 대통령을 둔다 뭐 이런 말이 없는데 그냥 본인을 대통령으로 불러달라. 콜미 프레젠트.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불리게 된 이제 이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우세스크는 이제 집권한 이후에는 상당히 그 70년대까지는 괜찮은 지도자. 특히 서방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지도자로 이제 꼽히게 돼요. 왜냐하면 스탈린 이후에 어떤 후르쇼프나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좀 각을 세워요. 그래서 소련이 내정 간섭을 너무 많이 한다. 너희들 그러지 마라. 대놓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 우린 독자 노선은 걸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서방 국가들하고 화해 노력도 그래요? 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루마니아 괜찮지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여왕으로부터 이제 기사자기도 받기를 합니다만, 이 현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차우세스크를. 왜냐면 차우세스크가 약간 또 결벽증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 만나면 이제 악수 막 하고 나면 그 자리 보는 앞에서 이제 알코올 이렇게 소독하고. 예, 그러니까 요즘은 뭐 코로나 같을 때는 차라리 뭐 조금 양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뭐 예법이 안 맞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 총리에 대고 막 대놓고 질책을 한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누가 저 따위 인간을 데려왔냐. 예, 뭐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당시 이제 프라하의 봄, 이럴 때도 이제 당시 진보파 서기장이었던 이런 쪽 사람들을 되게 지원해주는 이제 이런 면을 보여주면서 서방에서는 되게 괜찮은 사람, 이러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 마음에서는 좀 나는
아까 스탈린주의라고 했잖아요. 좀 이렇게 누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떠받들어주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971년 이제 그 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당시 이제 모택동 네. 이제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제 북한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나라를 거치면서 이제 그 배운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반대자에 대한 확실한 숙청. 그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우상 숭배. 이건 뭐. 그래서 이제 최고죠. 특히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뻑 갑니다. 그래, 내가 꿈꾸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 그래가지고 네. 이제 당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 사상 이제 막 등장하던 이런 시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하고 난 이후에 주체 사상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등장했을 거잖아요. 네. 이거 다 루마니아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막 보급도 하고. 그 루마니아의 주석파들이 많겠네요. 그래서 이 김일성 주석과 이제 의형제도 맺어요. 아 진짜요? 네, 소울메이트죠. 부러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한 모습. 그다음에 막 떠받들어주는 모습.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저런 거지. 하긴 또 그때만 해도 북한이 70년 초반이면 아마 남한보다도 더 잘 나갔을 때기도 그렇죠. 하죠. 남아갔을 때도 잘 나가기도 하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쫙 올라오는 모습. 오히려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문화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음에도 네. 오히려 당시 북한은 잘 정리되고 정돈되고 통치가 잘 작동하는 네네네. 깔끔한 나라였던 거죠. 깔끔한데 지도자까지 이제 우상 숭배가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오고 난 다음에 차우세스크는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죠. 네. 그래서 개인 숭배를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북한 갔다 온 이후로. 이게 잘 되나 모르겠네 이게. 잘 돼요. 돼요? 근데 그냥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안 경찰들을 대대적으로 증설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배워온 거죠. 확실하게 국민들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한 300만 개 정도의 도청기를 깝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정도의 국민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매일같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 들고 일어났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들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쓰는 거죠. 보안 경찰들이. 그걸 맨날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보안 경찰들을 또 감시하는 사람들이 또 뒤에 있는 거죠. 아이고야. 예, 찐 이제 보안 경찰들이 또 뒤에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을 감시를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당시는 루마니아가 꽤 황금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제 전후복구 이후에 소규도 나왔잖아요. 이때 잘 나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 상황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한테 뭐 이제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보급을 해주는 이제 그런 나라가 루마니아였어요. 소비도 나지, 공업 기반도 어느 정도 있지.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영업 같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소매 물품 이런 것들도 이제 활성화되는 이제 이런 시기가 70년대였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자동차 회사 중에 보면 이 다치아라고 있습니다. 다치아? 예, 지금은 아마 폭스바겐 계열사인가? 그러니까 되게 제일 저가 라인. 예, 그러니까 이제 굴러다니면 차다. 근데 뭐 괜찮아요. 디자인도 단순하고 잘. 근데 다치아가 이 루마니아에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루마니아가 자동차 회사가 있었다는 자동차 거예요?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국가가. 설립을 했는데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이제 뭐 당연히 소련의 지원을 받 기술 지원 이럴 텐데 루마니아는 우리 소련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이제 르노나 이 시트로엥 이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가서 라인도 깔아주고 디자인도 지원해주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지금 차가 지금도 나오네. 나오고 있어요. 제가 폭스바겐 아마 계열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보면. 네, 되게 이렇게 저렴한 엔트리카 정도 싸고 저렴한 가성비 좋은 이런 차로 이제 유명합니다 보면은. 르노사나군요. 보면은 제가 헷갈렸습니다. 프랑스. 그래서 뭐 당시 이제 루마니아 국민들은 해외 여행도 연 2회 정도. 그렇다고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가지 못하고 주변 헝가리라든지 주변 나라를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드라마도 이제 방영해주는. 뭐 달라스 이런 이제 70년대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여주기도 했던 이제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197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두 가지 위기가 이제 동시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채 위기와 지진. 지진. 예,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보면.
근데 이제 7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아까 이제 그 우상화를 열심히 이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김일성을 이제 쫙 보니까 우상화를 하려면 네. 나 혼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도 같이 우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을 이제 살아있는 신으로 이제 불러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생일 플러스 이제 부인 생일까지도 이제 국경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조금 오바하셨네. 예. 그래서 이제 차우세스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키가 좀 작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처럼 키가 좀 작았는지 이제 정프로님처럼 키가 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을 때 키 큰 사람들을 최대한 이제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은 다 이제 차우세스크보다 키가 작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이제 놓기도 하고. 예. 근데 우상화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제 그 국민들한테도 줘야 되잖아요. 이제 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네. 해외 이런 것들이 경제력이 뒷받침이 좀 됐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7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970년대부터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외채를 끌어다 쓰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왜 갑자기 이 시기부터 돈을 끌어다 쓰지? 우리나라도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 그 외채를 이제 많이 쓰기 시작을 하고 네. 아르헨티나도 외채를 많이 끌어다 쓰고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막 이렇게 끌어다 써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 시기일까요? 뭐 석유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1차 오일 쇼크가 197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1차 오일 쇼크 때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이제 중동 산유국,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은 갑자기 돈방석에 앉아요. 근데 돈방석에 앉았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 거예요? 아, 그 빌려주는구나. 자기들은 사실은 이 돈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알던 이제 런던이나 뭐 파리라든지 이런 데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 놓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이 은행들은 돈을 굴려야 돼요. 돈을 굴려야 되는데 70년대 오일 쇼크가 빵 찾아오고 나니까 선진국들은 다 경기가 다 바닥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나라에 있는 런던이나 뭐 파리나 뉴욕에 있는 은행들은 돈이 이제 있는데 자국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뭐 투자라든지 소비를 할 움직임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국가들에 빌려주는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이게 묘하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화공업에 대해서 좀 해보자고 싶었던 많은 나라들한테 이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도 우리도 아르헨티나도 이 시기부터 이제 돈을 끌어다 써서 이제 중화공업에 이제 투자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잘 대부분 나라 안 됐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시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랑 아르헨티나랑 한 1년 사이에 같이 중화공업 시작했어요. 그러다 같이 이제 골로 갔죠.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더 잘 버텼고. 그래서 이제 3조 호황을 맞아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돈을 벌어오는 지금까지 이제 제조업 국가 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거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실패해서 골로 갔죠. 그래서 루마니아도 이 당시에 이제 이 뭔가 투자했는데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은 갚아야 될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때 루마니아 이 차우세스크는 묘한 결단을 내려요. 뭘로요? 외채가 늘어났어? 예.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 빚지고 내가 살지 말라고 그랬지. 된다며. 그런데 계획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계획을 어떻게 했어? 단계적으로 이자를 갚고요. 뭐 이렇게. 야, 원금까지 한 번에 다 갚아. 어떻게 갚어? 있어야 갚죠. 있어야 갚죠. 야, 우리 뭐 있어? 석유도 좀 나잖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갖다 팔 수 있는 거 다 갖다 팔어. 뭘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공장, 라인,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업 국가잖아. 여기서 나는 식량들 다 갖다 팔어. 국민들 줘야 되는데요. 상관없어. 야, 내가 지금 차우세스크인데 이 차우세스크 있는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빚을 줘가지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다 갖다 팔어.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이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외채를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실제로 갚았어요?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 루마니아에 돈 갚았던 이 돈을 빌려줬던 나라들은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역시 차우세스크. 아,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구나. 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100억 달러 상환했어요. 예. 근데 그 나라.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아작이 난 거죠. 이제 국민들은 완전히 이제 그 골로 간 거고. 이 와중에 이제 77년에 이제 수도인 부쿠레슈티에 이제 지진이 대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네.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생각을 한 거죠. 자, 무너진 거를 저걸 그대로 복구하는 게 아니고 잘 됐어. 나 북한에 있는 주석궁처럼 짓고 싶었는데 이때 짓자. 어차피 망가진 거 보수하지 말고. 네, 그래서 명령을 딱 내렸는데 뭐야, 왜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보니까 지금 저 땅 건물 더미에 밀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다 끝내야 이제 불도저가 가서 밀고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밀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직 막 갇혀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불도저를 들이대가지고 그냥 막 밀어 제끼는. 와, 미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저 대통령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생활난이 찾아왔죠. 빚 갚느라고 다 갖다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막 내 가족들이 아직 묻혀 있는데 거기 그냥 막 밀고 막 건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비난 전단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삐라죠, 삐라. 그렇겠죠. 예. 근데 삐라를 딱 보니까 이게 뭐야? 비난 전단인데 타자기로 친 거네. 타자기를 다 없애버려. 나라에 있는? 예. 야,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제정신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차우세스크 같은 경우가 되게 열중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 가서 아마 이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국력은 인구수야, 머릿수야. 왜 우리는 이 사람을 요거밖에 못 나? 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피임약 저런 게 왜 있어? 다 없애버려. 피임약 금지시켜. 그 다음에 낙태?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없어. 다 없애버려. 낙태 금지. 이혼? 그런 거 없어. 이혼도 금지. 그래가지고 여성들은 무조건 이제 애를 낳아야 된다라는 이제 임무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세 이상, 그러니까 만 40세 이상 넘어가면 40세를 넘어가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안 돼라고 인정해 주지만 그 밑에 여성들이 이제 애를 안 낳고 있으면 이제 중과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연봉의 한 30%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때리는 거죠. 애를 안 낳고 있으면. 그래서 단기간에 출산율이 3.9명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한 1.8, 한 2.1 뭐 요 정도 있다가 쫙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심히 이제 부부 관계까지 이제 그 비밀 경찰들이 챙깁니다. 이번 주에 관계가 없으신데 왜 그러죠? 말도 안 돼. 야, 진짜래요. 그렇게 했대요? 다 도청기로 다 듣고 있으니까. 아니 조용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뭘.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자차 자고가 매주 챙기는 거죠 이제. 더 안 하시면 이제 벌금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애들은 많이 태어났어요. 많이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애들을 이제 먹여 살릴 만큼의 어떤 인프라 복지도 안 해주는데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고로 면면한다라는 게 딱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을 막 이제 버려요.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뭐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낳긴 낳지만 나라가 나라고 해서 낳았으니까 나라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버려요. 아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온 길거리에 애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제 고아원을 짓는 거죠. 시설을 짓는데 그냥 모아만 놨지 아무것도 지원해줄 게 없어요.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차우세스크 이제 치하에서 이 고아원에 있던 그 수많은 이제 유아들이 이제 차우세스크의 아이들이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도 뭐 생물학 그 영양학적으로도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 보니까 대규모 발달 장애 아동들이 또 낳게 나요. 그 정도 심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실은 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인구가 한 세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걸 수용을 못 하잖아요. 사회가. 그렇겠죠. 시간이 지나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뭘도 해야 돼요?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쪽 나이 때만 갑자기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해야 될 나이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실업이니까 불만이 많어. 불만이 없으니까 결국은 소요 사태 때 제일 앞장서. 뭐 이런 이제 역설이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 70년대 한 중후반쯤에 요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 거죠? 그렇죠. 7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많이 태어나기 시작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저랑 비슷한 세대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식으로 이제 세습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한테 이제 넘겨주려고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넘겨주는 것처럼. 그래서 1982년에 이제 32살이었던 막내한테 이제 여러 가지 감투를 씌워줍니다. 뭐 중앙위원회 위원,
뭐 청년단 1서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가족들을 다 요직에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1980년에는 이제 부인을 이제 제1서기 부인을? 예. 아이고. 부총리로 이제 임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화학자라고 막 그 명칭을 부여를 해줬는데 논문도 한 100편 썼다. 막 이렇게 그 우상 숭배를 했는데 실제로 본인은 이제 화학식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1984년에는 이제 쿠데타도 사실 한 번 있었어요. 너무 이제 심하다. 그래서 쿠데타도 있었지만 이제 성공적으로 진압을 하고 이제 그 북한에 이어서 이제 부자 세습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1989년에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89년이 3월부터 이제 이 차우세스크 몰락이 시작됩니다. 1989년은 이제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에서 이제 뭔가 이제 자유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던 시기였고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산당 내에서 이제 편지를 누가 공개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해줬어요. 자 이제 우리도 문을 열 때가 됐다. 개혁 개방을 나서야 됐다라고 했는데 차우세스크는 뭔 개소리 소리야? 이렇게 다 했던 거죠. 이러다가 이제 1989년 12월 달부터 이제 문제가 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루마니아의 원래 이제 소수 계열로 이제 헝가리 접경을 헝가리랑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헝가리계 목사가 있었어요. 퇴케시 라슬로라는 이름의 목사가 있었는데 1989년 7월 달에 이제 헝가리 TV 방송국이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왜 인터뷰를 했냐면은 우리 헝가리 동포가 루마니아에서 이 박해받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은 이제 당연히 헝가리 방송이니까 헝가리에서 했죠. 루마니아 방송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접경 지역이니까 이제 이 루마니아에서도 시청이 됐던 거예요. 전파 잡히니까. 전파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 경찰들과 이제 루마니아 정부가 인종적 갈등을 선동한다라는 명분으로 1989년 12월 16일 날 이제 추방을 시도합니다. 또 나가. 이 목사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헝가리계 이제 그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니들이 잘못하고 있잖아. 우리 헝가리계 이상하게 맨날 2등 시민 취급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시위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시위가 이제 하루 이틀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되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있던 대학생들, 반정부 세력들이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제 반공 시위로 확산이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포를 통해서 이제 사상자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밖으로 잘 안 알려졌을 텐데 당시에 이제 인접 국가들, 헝가리 같은 국가들은 벌써 이제 그 체제 전환 막 하고 그 다음에 서방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소식들이 전해지기 있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주변으로 금방 이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소리 VOA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유럽 자유 라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루마니아 국민들이 금방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위가 계속 점점 확산이 되니까 차우세스크가 불러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야 사람들 좀 모아봐. 그래서 왜요? 규모로 제압하자라는 거죠. 관제 시위를 대규모 시위를 해서 너희들 국민들이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쫙 보여주면 너희들 어디 뭐 가겠어. 라고 해서 12월 20일 날 이제 시위를 이제 관제 시위 이를 군중 대회를 이제 하도록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21일 날 이제 한 10만 명 정도의 군중들을 쫙 몰아넣는 거죠. 10만 명이 꽤 많은데. 우리 뭐 북한에서 많이 보던 그런 풍경이죠. 쫙 광장에 있으면 이제 가서 이제 한마디 딱 하면은 이제 열광적인 박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쫙 제압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당연히 생중계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이 마이크 시설이 잘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뒤에까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 웅성웅성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뭐 잘 들리지도 않으니까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차우세스크 물러나라. 뭐 너희들 왜 그래? 뭐 우린 배고프다. 뭐 이런 야유를 이제 막 보내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 뒤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앞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10만 명이 같이 외치면 나라고 뭐 외친다고 뭘 하겠냐. 그래가지고 다 이제 차우세스크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고 원래 관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생중계도 되고 있었는데
그럼 불만이 많이 누적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차우세스크가 이 당황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막 중언부언 엉뚱한 이야기,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막 이런 식의 어떤 단호하거나 카리스마가 아닌 네. 되게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측근들이 이제 발코니에서 이제 뒤로 이제 끌어내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 모습을 본 이제 시위대들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시위대로 돌변해서 이제 인민공전을 습격을 그래요?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또 해산시키려는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다음 날 이제 그 노동자들까지 이제 대규모 노동자 합세하면서 시위가 이제 격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차우세스크를 쫓아낼 것이냐, 우리가 죽을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군대는 이제 계엄령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네네. 선포를 했는데 이 와중에 또 희한한 일이 국방부 장관이 이제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살을?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자살했냐? 차우세스크는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하라고 아마 지시를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총불을 내가 총불을 들이댈 수는 없고 뭐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나는 그냥 차라리 내가 이 혼자 죽는 게 낫겠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계속 거부하다가 차우세스크가 죽였는지 알 수 없으나. 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새로운 그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건 아닌 것 같아.라고 그래가지고 이 차우세스크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자 부대는 다 복귀해라. 부대로 복귀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시위를 진압하던 이제 군인들이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차우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이제 나의 이제 신변까지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나 탈출을 할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89년 자기도 아는 게 있는 거죠. 주변에 헝가리라든지 뭐 동독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이제 벌써 막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나는 예외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기를 불렀는데 헬기 이제 가족들까지 같이 가려면 몇 대가 와야 되는데 한 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온 파일럿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황당한 거예요. 나만 왔냐? 이거 정말 잘못하면 나는 이제 이 썩은 동아줄 잡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뜨긴 뜹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그 무슨 계획을 했는지는 잘 안 알려졌지만 일단 어딘가에 가서 북한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헬기 파일럿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막 기체를 흔듭니다. 대공포 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급 착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이제 덜커덕 내려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차우세스쿠는 뻘쭘한에 이제 부인이랑 이제 둘이 있다가 지나가는 차를 이제 붙잡아 탑니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라. 난 차우세스크야. 근데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차우세스크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지? 난 그러면서 이제 말에 듣는 척하다가 이제 차가 고장나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리고 주변 동네에 가서 이제 군부대에 가서 알립니다. 차우세스크가 저기 있어요. 라고 그래가지고 잡힙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이제 군사 재판에 이제 회부가 돼가지고 그 군부대 임시로 만든 임시 군사 재판정에서 신문과 재판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차우세스크는 모든 증언을 거부해요. 너희들은 이럴 권리가 없다. 나는 증언을 거부한다. 내가 말을 듣고 싶으면은 이제 저 인민공전에 가서 거기서 많은 국민들 앞에서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말에도 이제 대답을 이제 안 하다가 이제 왜 나라를 망쳤냐라는 이제 그러한 신문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나는 수준 높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살인, 반역 뭐 이런 혐의로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즉각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누가 이 사형에 나설 것이냐. 사실 사형수로 나서는 거는 집행자로 나서는 건 다들 하고 싶지 않잖아요. 뭐 그렇겠죠. 근데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지 혼자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30발 가득 든 탄창 든 총으로. 예. 그래서 뭐 이게 90발인지 180발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난사를 해서 예. 이 차우세스크와 부인 엘레나가 이제 총사령에. 둘 다? 예. 그냥 그 즉시 그냥 이런 담벼락에 세워놓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쫙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우세스크의 몰락.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북한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동묘지에 대충 이제 방치를 이제 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썰들이 또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 그 뭐 대역이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예. 그래서 2010년도에 다시 발굴했어요. 그래가지고 DNA 검사를 해보니까 맞다. 예. 라고 이제 해서 차우세스크의 어떤 이는 몰락은 어떻게 보면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 뭐 자식들 있잖아요. 네.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물려주려고 했던 이제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96년에 이제 병으로 사망합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사담 후세인 아들하고도 친구였는데 아, 통하는 게 또 있군요. 예. 됐고 그다음에 이제 큰 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멀쩡한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원래 좀 아버지랑 좀 맞서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어가지고 뭐 특권이 없이 그냥 일반 국민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석방이 됐고 뭐 이후에 이제 핵 물리학자로 이제 계속 그냥 자기 공부했던 걸로 했다고 그러고. 네. 이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와 반대해가지고 1974년에 이제 가출을 했다고 했는데. 이 자기가 가출하고 나니까 이제 그 딸의 친구들 친했던 사람들을 몽땅 비밀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막 고문을 가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우세스크가 이 아무리 봐도 저 너가 다니는 직장 수학 연구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수학 연구소 해산. 그다음에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이제 그 추방. 네. 그래서 졸지에 이제 이 수학 연구소에 근무하던 수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네,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차우세스크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독재자, 비극스러운 독재자의 최후. 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90년 이후에 정말 이 그 총살 이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다 돌려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위기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게 이제 90년부터 이어진 북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남북 그 기본 합의서 채택 이런 이제 유화 국면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야, 차우세스크 마지막에 그 총살 장면은 진짜 북한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고. 지금도 유튜브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예, 어딘가 이제 등장을 이제 합니다만 참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제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 루마니아 사람들한테 차우세스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면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은 나쁘지 않았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가 차우세스크를 이제 처단을 하고 가장 극적으로 한순간에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이 됐는데 차우세스크가 그 동안에 이제 막 온갖 시민사회나 이런 걸 당연히 이제 다 옹둘러 왔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체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비해서 루마니아는 전혀 없다가 그 전까지 공산당 간부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난 자본주의 사회에 어떤 이제 지도자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부패 뭐 이런 것들이 막 극심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루마니아는 동구권 국가 중에서 가장 이 경기 회복이나 체제 전환이 잘 안 됐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10년까지 아주 경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 경제난, 실업, 빈곤 이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야 그래도 차우세스크 시절에는 뭐 좀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굶어 죽진 않고 밥은 먹고 살았던 것 같고 그래 차우세스크가 좀 이상해지기 전에는 우리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서 차우세스크에 대한 이제 재평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권 세력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차우세스크를 더 다시 한번 이제 카드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15년에는 이제 차우세스크 찬양 고무 금지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되게 그런 거 많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루마니아 분들 요즘 그래도 경제 성장이 그래도 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인 것 같긴 한데 좀 낮기는 한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콕 찍어가지고 너희들이 있는 나토 특히 뭐 미군이 설치한 이런 거 빼라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랑 또 접경을 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우리 차례인가? 이런 또 이제 걱정을 또 하기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루마니아의 또 역사는 아마 꽤 깊은 나라일 것 같은데. 역사도 깊고요. 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 이야기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세 번째 루마니아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